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쓰레기도 큰 폭으로 늘어난 현장 상황 보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천 지역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필 기자, 인천 지역 쓰레기 발생률도 만만치 않게 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량은 86,058톤으로 올해 반입 총량의 89.5%에 달했습니다. 네. 올해 반입 총량의 이제 약 10%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약 1분기 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반입 총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반입 총량을 어기면 생활 폐기물 반입 정지와 이제 추가 수수료 부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인천시가 자원 순환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내년 주요 3대 사업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한 자원 순환 정책 강화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방침이에요.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이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심 수도권 매립지를 조금 더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는 이런 눈치예요. 네. 근데 인천시는 무조건 종료한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온적이라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는 정리하고 인천 지역 내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을 해서 인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해라. 이런 주장인 건데 말이 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의 규모를 최소화하려면 당연히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입니다. 직매립 쓰레기는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 자원 순환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순환 정책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진 않고는 있어요. 현재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친환경 광역 소각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는 10월 중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때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체 매립지도 그렇고 광역 소각장 확대도 그렇고 이 시설들이 임비시설이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대체 매립지의 경우 이제 최근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체 매립지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 이제 중구의 한 지역이 대체 매립지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인천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소각장 역시 그 광역소각장을 두고 청라 주민들이 기존의 광역소각장도 없애달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광역소각장을 짓겠다는 이런 인천시의 계획이 과연 주민 민원이 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또 의문이 또 생기는 지점인 거죠. 대체로 지역 민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래도 인천시는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강하게 자원순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자원 순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재필 기자였습니다.